자, 오늘은 한 독립운동가를 통해서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거든. 1902년으로 들어가. 1902년 어느 날 지금 세브란스 병원 알지? 네. 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재중원이라는 곳인데 그 재중원에서 한 청년이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근데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날 바로 결혼식을 올렸던 그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미국으로 유학기를 오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운명이 진짜로 아슬아슬하던 시절이었어. 하지만 이 청년은 결국은 서양의 신문물을 많이 배워서 다시 나라에 돌아와 도움이 된다라는 그 신념을 하나 가지고 떠나게 된 거지. 그때 그 청년의 나이가 24살. 그리고 아내의 나이가 불과 18살이었어. 자,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면은 뭐 꼭 있어야 되지. 이거 없으면 해외여행 못 나가요. 여권이요. 맞아. 옛날에는 여권을 집조라고 불렀거든. 지금처럼 자유롭게 여권이 막 발행되던 시기가 아니야. 진짜 이 집조라는 게 발행되기가 정말 힘들었던 시대였는데 청년이 51번째 집조를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기를 오르게 돼요. 그렇게 떠난 지 한 달여가 지난 1902년 10월 14일 날 이 청년과 아내는 무사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게 돼.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고 그때 당시에 아시아에서 온 노동자 그리고 정치 망명가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입국 검사를 해야지만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 지금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파워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어느 나라를 가도 대략 몇 분 정도면은 입국 수속이 끝나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 동양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미국에 도착해서 그 이민국을 통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양에서 도착한 사람들은 일단 맨 먼저 건강검진부터 받아야 된대. 몸이 건강한지 무슨 병을 갖고 들어오는 건 아닌지 그 건강검진부터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한 푼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거지만 늘려주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재정 상태도 확인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기까지가 짧게는 뭐 수주, 길면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미국으로 못 들어가고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청년은 빠르게 이 샌프란시스코의 입국이 허가가 되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거든. 그런데 정착하고 나서 삶은 훨씬 더 힘들었어. 이 말이 유학 생활이지 사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 결국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 그 당시에 요 사진이 이민자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럽지. 그렇게 100년이 지난 쭉 시간이 지나서 바로 1902년의 100년, 바로 2002년이야. 자, 2002년도 미국에 한국인들 굉장히 많이 살고 코리아타운으로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LA 알죠. 로스앤젤레스 있죠, 그죠? 근데 이 로스앤젤레스도 미국 땅이기 때문에 선거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선거구를 그 로스앤젤레스의 선거구를 갖고 있었던 상원 의원 중에 케빈 모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LA에 있는 굉장히 북적거리는 도로가 하나 있거든. 중심 도로가 하나 있거든. 그 도로에 바로 이 100년 전에 유학 갔었던 내가 말했던 그 청년의 이름을 붙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돼요. 건의를 하고 이게 또 통과가 되는 거야. 사실 미국 내에서는 최초로 동양인의 이름을 딴 도로가 탄생이 된 거지. 혹시 여기까지 들었을 때 누구인지 감이 오니? 전혀 감이 안 오지, 그치? 그럼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줄게. 이 청년이 인천에서 미국으로 갈 때 비행기를 탔을까? 아니요, 배를. 맞아.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갔을 거야. 한 달 이상 걸렸겠지. 몇 날 며칠이고 바다만 보고 갔을 거야. 해가 떠도 바다, 해가 져도 바다. 멀미도 엄청 했을 거야.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좋은 선실에서 갔을까? 아니요. 그렇지. 좋은 선실에서 쾌적하게 가지도 못했을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막 뱃멀미를 하면서 힘든 와중에 뱃머리에서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굉장히 아름다운 섬 하나가 보이는 거야. 망망대해 섬이 하나가 딱 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어디냐면 하와이야. 이 하와이 섬을 보면서 이 청년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망망대해 같은 이 바다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감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이 섬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이때 본인의 호를 정하게 돼. 이 사람의 호는 바로 섬도뇌산. 도산. 그러면은 딱 누군지 알겠지? 맞아.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지.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 미국 유학관에 떠나셨을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름이 바로 2002년도에 그 로스앤젤레스 굉장히 번화한 곳이 있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활약을 하셨던 곳이 그 로스앤젤레스 굉장히 번화한 그 끄트머리 리버사이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된 이 도로에 이름이 붙은 거예요. 내가 보여줄게. 자, 여기 보면은 도로 끝에 도로 이름 이렇게 붙어 있잖아. 이름 붙어 있지, 그지? 인터체인지, 그쵸?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죠, 그죠? 자, 2001년도에 이렇게 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거리에 이름이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LA에 도산 안창호 우체국까지 생기게 돼요. 아무리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는 하지만 미국 주 정부에서 이렇듯 그 동양인의 이름을 따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또 대단하지. 그런데 도대체 이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길래 이렇게 도로에다가 이분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궁금하지 않아? 네. 지금부터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일제강점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셔. 어떤 분들이 계실까? 안중근, 안중근, 유관순, 유관순, 윤봉길, 윤봉길, 이봉창. 이복창. 맞아.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알잖아? 이분들의 업적도 너희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 안중근 의사의 업적은 뭘까? 이토이로부 미토다. 맞아. 그럼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 그치, 임시정부의 주석이었고. 그럼 유관순 열사는? 참여는 그치, 3.1 만세운동 바로 딱 나오잖아.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 맞아. 그럼 안창호 선생님은? 안창훈 선생님은 의사나 열사라는 표현은 존칭을 쓰지는 않지만 아마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어떤 것 하나 고르기가 어렵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 그럼 의사나 열사는 어떤 뜻이에요? 의사님, 열사님이라고 붙이신 분들은 보통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그 사건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의사님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안중근 의사님 뭐 하셨어요? 총으로 쏘셨죠? 윤봉길 의사님은 폭탄을 던지셨죠. 그래서 이렇게 폭탄, 총, 수류탄 같은 걸 사용하셔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은 의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유관순 여사님 총 들고 만세운동 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수류탄 던지면서 만세운동 한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끝까지 일본과 대항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셔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열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순국열사 애국지사는 또 뭘까? 순국 돌아가셨나? 그것도 돌아가신 건 알겠어, 그지? 이 두 분들은요, 다 광복을 하고 난 뒤에 국가에서 지정하신 독립운동가들이세요. 근데 순국열사라고 불리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주권을 뺏긴 게 1910년이죠. 1910년을 전후해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셔서 광복하기 전에 1945년 8월 14일까지 그때 돌아가셨던 분들은 순국열사라고 부르고요. 애국지사라고 불리시는 분들은요, 살아서 독립을 맞으셨어요. 광복을 맞으셔서 대한민국이 뭐 생기는 까지 보셨든지 뭐 그 전이라도 광복이 되고 난 뒤에 돌아가셔서 국가에서 지정하신 분들은 애국지사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뒤에 의사, 열사라는 단어는 안 붙이거든요. 보통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너네가 뭘 하셨다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뭐 하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뭔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에서 나오는 대로 외우자면 뭐 흥사단 단체에 계셨거나 뭐 신민의 일을 하셨거나 이런 식으로 외웠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아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름을 거리에다 붙였을까? 미국 사람들이 왜 굳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